알람 소리가 울리면 벌떡 일어나서 아이고 늦었다 하면서 바로 화장실로 뛰어갑니다. 세수는 찬물로 시원하게 하고 속이 비어 있는데 진한 커피부터 한 잔 마십니다. 어제 밤에 짜게 먹어서 목은 마른데 물은 귀찮아서 건너뜁니다. 혈압약은 밥 먹고 먹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대충 뒤로 미룹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추운 아침 공기 속으로 바로 나가 운동을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면 부지런한 아침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아침 습관들이 심장과 뇌혈관에는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건강닥터입니다. 저는 서울대병원 이승훈 교수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하면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는 5가지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을 드리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모르고 하던 작은 행동을 조금만 바꾸면 아침이 훨씬 안전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려는 겁니다. 특히 50대, 60대, 70대 시청자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심장과 뇌혈관 사고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몸이 오래전부터 작은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신호가 가장 잘 드러나는 시간이 바로 아침입니다. 밤새 우리 몸은 쉬고 있는 것 같지만 혈관은 계속 일을 합니다. 자는 동안 땀도 나고 숨을 쉬면서 수분도 빠져나갑니다. 새벽이 되면 몸은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혈압을 조금씩 올리고 심장 박동도 준비를 합니다. 쉽게 말해 밤새 조용하던 보일러가 아침에 다시 켜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찬물을 끼얹고 카페인을 들이붓고 급하게 움직이고 약까지 건너뛰면 어떻게 될까요? 오래된 수도관에 한꺼번에 강한 압력이 들어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론 건강한 혈관은 어느 정도 견딥니다. 하지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협심증, 부정맥, 뇌졸중, 병력이 있거나 담배를 피우셨거나 가족력 있는 분들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혈관이 이미 단단해져 있거나 안쪽 벽이 울퉁불퉁해져 있거나 피가 끈적해져 있는 상태라면 아침에 작은 자국도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5가지 습관은 무조건 하면 쓰러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과장해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내 몸의 조건에 따라 위험을 키울 수 있으니 조금 더 안전한 방식으로 바꿔보자는 뜻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성격이 급한 분들이 계십니다. 알람이 울리자마자 몸을 확 일으킵니다.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 화장실로 가고 어떤 분들은 일어나자마자 베란다 문을 열고 이불을 털기도 합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자세 변화에 조금 더 예민해집니다. 누워 있을 때와 서 있을 때는 피의 흐름이 다릅니다. 누워 있으면 피가 비교적 고르게 퍼져 있지만 갑자기 일어나면 피가 아래쪽으로 쏠립니다. 그 순간 뇌로 가는 혈류가 잠깐 줄어들 수 있고 심장은 그것을 보상하려고 더 세게 뛰려고 합니다. 젊을 때는 이런 변화가 순식간에 조절됩니다. 그런데 60대 이후에는 혈관의 탄력이 줄고 자율신경 반응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 전립선약을 드시는 분, 당뇨로 신경기능이 약해진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지럽거나 눈앞이 캄캄해지는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그때 빈혈인가 보다 하고 넘기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자세 변화와 혈압 조절 문제일 수 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화장실입니다. 아침 첫 화장실은 생각보다 사고가 많은 장소입니다. 밤새 방은 따뜻했는데 화장실은 차갑습니다. 몸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는데 찬 공기를 만나고 변기에 앉아 힘을 주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변비가 있는 분들이 아침마다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힘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심장에는 압력이 걸리고 뇌혈관에도 부담이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말고 침대 위에서 30초만 머물러 보십시오.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하고 발목을 천천히 돌립니다. 종아리에 힘을 살짝 주었다 풀어줍니다. 그런 다음 옆으로 몸을 돌리고 팔로 바닥이나 침대를 짚으면서 천천히 앉습니다. 앉은 상태에서 다시 30초 정도 숨을 고릅니다. 그 다음 일어나십시오. 교수님, 그 정도로 달라집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네, 큰 병을 막는 습관은 거창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낙상도 줄일 수 있고 아침 어지럼도 줄일 수 있고
갑작스러운 혈압 변동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분들은 침대 옆에 작은 조명을 두고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한번 앉았다가 움직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런 비유를 자주 듭니다. 오래된 차를 겨울 아침에 시동 걸자마자 급출발시키면 엔진에 무리가 갑니다. 사람 몸도 비슷합니다. 아침의 몸은 시동이 막 걸린 차와 같습니다. 예열이 필요합니다. 그 예열이 바로 천천히 일어나는 1분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일어나자마자 찬물 샤워, 찬물 세수 또는 추운 공기 속으로 바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찬물로 세수해야 정신이 번쩍 든다. 아침에는 찬바람을 맞아야 건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실제로 찬물이 기분을 깨우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런데 혈관 입장에서 보면 찬 자극은 갑작스러운 경고음과 같습니다. 찬물이나 찬 공기가 피부에 닿으면 우리 몸은 체온을 지키려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 아침 실내외 온도차가 큰 날 목과 얼굴에 찬 바람이 바로 닿는 상황은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거나 협심증, 심근경색 병력이 있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매일 새벽에 공원 걷는데 괜찮았습니다. 네, 운동 자체는 좋습니다. 걷기는 심혈관 건강에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문제는 운동이 아니라 시작 방식입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 있다가 바로 얇은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 빠르게 걷기 시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몸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혈관이 찬 공기에 놀라고 심장은 갑자기 많은 피를 보내야 하니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특히 아침 운동 중에 가슴이 답답하다, 왼쪽 어깨나 팔이 묵직하다, 턱이나 등으로 통증이 퍼진다, 식은땀이 난다, 숨이 차다, 어지럽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운동 부족이라 그렇겠지 하고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그날 운동은 멈추고 증상이 반복되면 반드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얼굴 한쪽이 처지는 증상이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응급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침 세수와 운동은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세수는 처음부터 얼음장 같은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샤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목 뒤, 가슴, 머리에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습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 온도를 서서히 조절하십시오.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아침에 나갈 때는 목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 주변에는 혈관과 신경이 많습니다. 얇은 목도리 하나, 모자 하나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집안에서 3분 정도 가볍게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어깨를 돌린 뒤 나가십시오. 밖에 나가서도 처음 5분은 천천히 걷고 몸이 따뜻해진 뒤 속도를 올리면 됩니다. 운동은 약처럼 좋은 습관이지만 약도 용량과 시간이 중요하듯 운동도 시작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세게 하는 운동보다 천천히 오래가는 운동이 혈관엔 더 친절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운동은 내가 아직 점다를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몸을 오래 쓰기 위해 관리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아침 공복에 물은 안 마시고 커피부터 마시는 것입니다. 이 습관은 정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눈 뜨면 입이 텁텁하고 머리가 멍합니다. 그래서 물보다 커피가 먼저 생각납니다. 커피 한 잔 마셔야 사람이 된다는 분들도 계시죠. 물론 커피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밤새 수분이 부족해진 상태에서 아무것도 보충하지 않고 진한 커피부터 마시는 습관입니다. 자는 동안 우리는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은 계속 수분을 잃습니다. 숨을 쉬면서도 수분이 빠져나가고 땀을 통해서도 빠져나갑니다. 이제 아침에 피는 저녁보다 조금 더 농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물이 졸아든 찌개처럼 혈액이 조금 더 끈적하게 느껴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물은 건너뛰고 커피를 먼저 마시면 어떤 분들은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속이 쓰리거나 혈압이 오르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사람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커피 2잔을 마셔도 괜찮고 어떤 분은 반 잔만 마셔도 심장이 뛰고 손이 떨립니다. 특히 부정맥이 있거나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거나 불면이 있는 분들은 아침 공복에 진한 커피를 조심해야 합니다. 커피가 무조건 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순서와 양을 조절하자는 뜻입니다. 아침에 가장 먼저 할 일은 대단한 건강식품을 챙기는 것이 아닙니다. 물 한 컵입니다.
너무 차갑지 않은 물, 미지근하거나 상온의 물을 천천히 마셔보십시오. 벌컥벌컥 들이켜라는 뜻이 아닙니다. 특히 신부전, 신장 질환, 투석 중인 분, 물 섭취 제한을 받은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제한이 없는 분이라면 아침 물 한 컵은 혈관을 깨우는 가장 단순한 습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침에 물을 많이 마시면 피가 깨끗해지고 병이 다 낫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밤새 마르던 몸에 필요한 기본 조건을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른 밭에 씨앗을 뿌리기 전에 물을 조금 주는 것과 같습니다. 몸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수분이라는 기본 바탕이 필요합니다. 커피를 좋아하신다면 물을 먼저 마시고 10분에서 20분 정도 지나 식사와 함께 또는 식사 후에 드셔보십시오. 너무 진하게 드시기보다 연하게 설탕과 프림을 많이 넣는 습관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가 있거나 중성지방이 높은 분들은 달달한 믹스커피를 하루 여러 잔 마시는 것만 줄여도 혈당과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 커피와 함께 담배를 피우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조합은 혈관 입장에서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 수 있으며 심장과 뇌혈관 질환의 중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나는 오래 피웠으니 이제 끊어도 소용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끊는 것이 이득입니다. 금연은 나이와 상관없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혼자 어렵다면 금연 클리닉이나 의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 습관은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을 내 마음대로 미루거나 건너뛰는 것입니다. 자, 아침은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는 약을 규칙적으로 드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혈압이 괜찮은 것 같아서 안 먹었다. 어제 술을 마셔서 약 먹으면 안 좋을 것 같아. 뺐다 아침을 못 먹어서 약도 안 먹었다. 병원 약을 오래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더라. 이런 이유로 약을 건너뜁니다. 여러분, 약은 기분으로 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혈압약은 증상이 없다고 필요 없는 약이 아닙니다. 고혈압의 무서운 점은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혈압이 높아도 머리가 아프지 않을 수 있고 가슴이 답답하지 않을 수 있고 일상생활을 멀쩡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고 느끼지만 혈관 안쪽에서는 계속 압력이 쌓일 수 있습니다. 아침 혈압이 높은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재면 괜찮은데 집에서 아침에 재면 높게 나오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특히 약 복용 시간과 생활 습관을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어떤 약은 아침에 먹는 것이 맞고 어떤 약은 저녁 복용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본인이 유튜브를 보고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됩니다. 담당 의사가 혈압 패턴, 나이, 신장 기능, 다른 약, 부작용을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당뇨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를 거듭날 약을 어떻게 할지, 인슐린을 어떻게 조절할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혈당 위험이 있는 약도 있고 식사와 상관없이 복용하는 약도 있습니다. 아침 안 먹었으니까 모든 약을 다 빼자는 식으로 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식사를 못했는데 평소처럼 약을 먹었다가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리는 저혈당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약의 성격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심장약, 항응고제, 항혈소판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스텐트 시술을 받은 분, 심방세동으로 혈전 예방약을 드시는 분, 뇌졸중이나 협심증 병력이 있는 분들은 약을 임의로 중단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치과 치료나 내시경 때문에 약을 끊어야 하는 경우도 반드시 처방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피가 묽어지는 약이니까 며칠 쉬어도 되겠지 하고 마음대로 끊는 것은 위험합니다. 약을 자주 잊는 분들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아침은 원래 바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약 달력을 쓰거나 일주일 약통을 준비하거나 휴대폰 알람을 맞추십시오. 배우자와 서로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약봉지에 아침 식후라고 쓰여 있어도 식사를 자주 거르는 분은 병원에 가서 제가 아침을 잘 못 먹는데 이 약은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라고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혈압을 재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다만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급하게 재고 숫자 하나에 놀라서 약을 더 먹거나 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5분 정도 안정한 뒤 등을 기대고 앉아 팔을 심장 높이에 두고 재십시오. 한 번 높게 나왔다고 바로 결론 내리지 말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재고 기록하십시오. 기록이 쌓이면 의사가 훨씬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혈압계 숫자는 시험 점수가 아닙니다. 내 몸이 보내는 날씨 예보입니다. 하루 흐렸다고 계절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계속 흐리면 우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혈압 기록도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겁먹기 위한 숫자가 아니라 미리 대비하기 위한 신호입니다. 5번째 습관은 아침 식사를 대충 짜게 먹거나 반대로 무리하게 굶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꼭 밥을 먹어야 힘이 나고 어떤 분은 아침을 먹으면 속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아침은 반드시 먹어야 한다 또는 아침은 무조건 굶어야 건강하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 상태에 맞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50대 이후 특히 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아침 식사를 너무 짜고 기름지게 먹거나 약을 먹어야 하는데 아무 계획 없이 굶는 습관은 조심해야 합니다. 한국인의 아침 식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흰쌀밥, 국, 김치, 젓갈, 장아찌, 볶음 반찬 익숙하고 맛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소금이 많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짜게 안 먹는다고 하시면서 국물은 끝까지 드십니다. 김치찌개, 된장국, 미역국, 라면 국물, 해장국 국물. 아침에 뜨끈한 국물 한 그릇은 속을 풀어주는 것 같지만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 관리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소금은 몸에 필요한 성분입니다. 완전히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혈압이 높거나 심장,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과한 소금은 혈관에 물을 더 붙잡아두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혈관 안에 물이 많아지면 압력이 올라갑니다. 수도관 안에 물이 과하게 차서 압력이 높아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상태가 오래 가면 심장은 더 힘들게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아침에 짠 국물과 젓갈, 장아찌를 많이 먹고 나면 오전 내내 목이 마르고 얼굴이 붓고 혈압이 높게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침 식탁을 조금 바꿔보십시오. 국을 먹더라도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반 이하로 줄입니다. 김치는 물에 씻어 먹으라는 뜻은 아니지만 양을 정해두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젓갈이나 장아찌는 매일 아침의 기본 반찬이 아니라 가끔 곁들이는 반찬으로 바꾸십시오. 대신 단백질과 채소를 조금 넣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달걀, 두부, 생선, 콩, 나물, 익힌 채소, 잡곡밥 같은 선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신장 질환으로 단백질 제한을 받는 분, 칼륨 조절이 필요한 분, 당뇨로 식사 계획이 필요한 분은 본인에게 맞는 식단을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건강식이라고 모두에게 같은 양으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아침을 무리하게 굶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간헐적 단식이 유행하면서 아침을 아예 안 먹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체중 관리가 필요한 분에게는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당뇨약을 먹는 분, 인슐린을 쓰는 분, 아침에 어지럼이 잦은 분, 노쇠가 있는 분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약을 먹고 식사를 못하면 저혈당이 올 수 있고 저혈당은 심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의 핵심은 배부르게 먹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무 달게 시작하지 않는 것, 너무 짜게 시작하지 않는 것, 물 없이 커피와 빵만 먹지 않는 것, 약과 식사를 엉키게 만들지 않는 것, 이것만 지켜도 아침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에 건강을 챙긴다고 과일 주스나 꿀물, 달달한 요구르트를 큰 컵으로 마시는 경우입니다. 과일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갈아 마시면 생각보다 당이 빠르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높은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과일은 가능하면 통째로 적당량을 천천히 씹어 드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제 5가지 습관을 들으셨습니다. 벌떡 일어나기, 찬 자극을 갑자기 주기, 물보다 커피와 담배를 먼저 하기, 약을 마음대로 미루거나 건너뛰기, 짜거나 불안정한 아침 식사.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쁜 습관을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오히려 불안해집니다. 그러면 아침에 도대체 뭘 해야 합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안전한 아침 루틴을 아주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분들께 설명하듯이 집에서 바로 따라할 수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안전 루틴의 첫 단계는 눈을 뜬 뒤 1분입니다.
이 1분을 절대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눈을 뜨면 먼저 오늘 몸 상태를 확인합니다. 머리가 심하게 아픈지, 가슴이 답답한지,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지, 말이 어눌한지, 숨이 찬지 살펴보십시오. 이상이 없으면 손과 발을 천천히 움직입니다. 발목을 돌리고 종아리에 힘을 줬다 풀고 손가락을 쥐었다 펴니다. 그리고 천천히 앉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물입니다. 침대 옆이나 식탁에 물을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을 몇 모금 마십니다. 한 컵을 다 마시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에 하루가 시작됐다는 신호를 부드럽게 주는 것입니다. 물을 마시면 위장도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화장실을 안전하게 쓰는 것입니다. 화장실이 춥다면 미리 난방을 하거나 문을 열어 온도차를 줄입니다. 변비가 있는 분은 아침마다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식이섬유, 수분, 걷기, 필요하면 의사와 상의한 변비 치료가 중요합니다. 변기에 오래 앉아 신문이나 휴대폰을 보는 습관도 좋지 않습니다. 힘을 오래 주는 상황이 반복되면 혈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혈압과 약입니다. 혈압을 제어하는 분은 화장실 다녀온 뒤 5분 정도 앉아서 안정한 상태에서 재십시오. 숫자가 높게 나왔다고 바로 겁먹지 말고 다시 한번 재고 기록하십시오. 약은 처방대로 드십시오. 식사를 못하는 날 약 복용이 애매하다면 다음 진료 때 꼭 질문하십시오. 제가 아침을 자주 거릅니다. 이 약은 공복에 먹어도 됩니까? 이 질문 하나가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아침 식사와 활동입니다. 식사는 너무 짜지 않게, 너무 달지 않게, 너무 급하게 먹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밥을 드신다면 국물은 줄이고 단백질 반찬을 조금 넣고 채소를 곁들이십시오. 빵을 드신다면 달달한 잼과 커피만으로 끝내지 말고 달걀이나 두유, 견과류처럼 균형을 조금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단, 견과류는 치아가 약하거나 삼킴이 불편한 분들은 조심해야 하고 양도 과하면 열량이 높습니다. 운동은 식사 전이든 후든 본인에게 맞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침에 바로 강한 운동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집안에서 가볍게 움직이고 밖에서는 천천히 시작하십시오. 특히 추운 날은 더 그렇습니다. 운동했더니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고 걸었다는 이야기는 미담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한 것입니다. 운동 중 흉통, 호흡곤란, 식은땀, 심한 어지럼, 한쪽 마비나 언어 이상이 생기면 즉시 멈추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 그렇게 조심하면 사는 게 너무 피곤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건강 이야기가 지나치면 삶이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루 종일 조심하며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침 첫 30분만 부드럽게 만들자는 뜻입니다. 아침 첫 30분은 하루 혈관의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급하게 출발하면 몸이 하루 종일 긴장합니다. 천천히 출발하면 몸도 마음도 안정됩니다. 혈관 건강은 음식 하나, 운동 하나로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리듬이 쌓이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이 계십니다. 68세 남성분이셨습니다. 평생 부지런하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새벽 오시면 일어나 찬물로 세수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바로 산책을 나가셨습니다. 본인은 그것이 건강 비결이라고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 아침 산책 중 가슴이 꽉 조이는 느낌이 왔어요. 처음에는 추워서 그렇겠지 하고 계속 걸으셨습니다. 조금 지나니 왼쪽 팔이 무겁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다행히 함께 걷던 친구분이 이상하다고 느끼고 바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검사 결과 심장혈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치료를 받으신 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저는 제가 건강한 줄 알았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했으니까요.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운동하신 것은 잘하신 겁니다. 다만 몸이 깨어나는 속도보다 마음이 너무 빨랐던 겁니다. 그분은 이후 아침 루틴을 바꾸셨습니다. 눈 뜨고 바로 일어나지 않고 물을 먼저 마시고 따뜻하게 입고 처음 10분 아주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커피도 산책 후 식사와 함께 연하게 드셨습니다. 약은 약통에 정리해두고 빼먹지 않으셨습니다. 몇 달 뒤 진료실에 오셨을 때 표정이 훨씬 편안했어요. 교수님, 조심하니까 운동이 무서워진 게 아니라 더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건강은 겁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싸우지 않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몸이 약해지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 원하는 속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빨리 가도 버텼지만 이제는 부드럽게 가야 오래 갑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중에서 여러분은 몇 가지에 해당되십니까? 하나라도 해당된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벌떡 일어나던 분은 내일부터 침대에서 1분만 천천히 움직이십시오. 찬물 세수를 좋아하던 분은 미지근한 물로 시작하십시오. 커피부터 마시던 분은 물을 먼저 한 컵 두십시오. 약을 자주 잊던 분은 약통과 알람을 준비하십시오. 아침 식탁이 짰던 분은 국물 반만 남겨보십시오. 작게 시작해야 오래 갑니다. 건강 습관은 결심보다 환경이 중요합니다. 침대 옆 물 한 병, 현관 앞 목도리, 식탁 위 혈압 기록장, 눈에 보이는 약통, 국그릇 크기 줄이기, 이런 작은 장치들이 나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응급 신호가 있습니다. 갑자기 한쪽 얼굴이 처진다,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진다, 말이 어눌하거나 말이 잘 나오지 않는다, 갑자기 심한 두통이 생긴다, 시야가 이상하다, 균형을 잡기 어렵다. 이런 증상은 기다리면 안 됩니다. 좀 쉬면 낫겠지, 체했나 보다, 손발이 저린 건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지 마십시오. 뇌졸중은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심장 신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조인다, 눌린다, 타는 듯하다, 통증이 왼쪽 팔 어깨턱 등으로 퍼진다, 숨이 차고 식은땀이 난다, 메스꺼움과 함께 기운이 빠진다. 특히 이런 증상이 아침 활동 중 반복된다면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지속되면 즉시 응급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 영상을 보시고 갑자기 약을 끊거나 식단을 극단적으로 바꾸거나 운동량을 크게 늘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생활을 안전하게 점검하기 위한 것이지 담당 의사의 치료를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병, 신장병, 간질환, 뇌졸중 병력이 있거나 여러 약을 드시는 분은 큰 변화 전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십시오. 특히 혈압이 높다고 해서 약을 마음대로 2배로 먹거나 혈압이 낮게 나왔다고 갑자기 끊는 것은 위험합니다. 당뇨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를 줄일 계획이 있다면 약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혈액을 묻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은 건강식품도 조심해야 합니다. 마늘즙, 은행잎, 오메가3, 각종 농축액 같은 것들도 약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십시오. 아침 습관을 바꿀 때 가장 좋은 기준은 부드럽게 규칙적으로 무리하지 않게입니다. 부드럽게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약을 먹고 무리하지 않게 움직이는 거. 이 3가지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심장과 뇌는 평생 우리를 위해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해왔습니다. 우리가 잠든 밤에도 심장은 뛰었고 뇌는 숨쉬는 리듬을 지켜주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장기들을 조금 배려할 차례입니다. 아침에 1분 천천히 일어나는 것, 물 몇 모금 마시는 것, 따뜻하게 나가는 것, 약을 챙기는 것, 국물을 조금 남기는 것, 이 작은 배려들이 쌓여 내일의 나를 지킵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침은 빨리 시작하는 시간이 아니라 안전하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아침은 더 그렇습니다. 부지런함보다 중요한 것은 안정입니다. 한 자극보다 중요한 것은 준비입니다. 커피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내 느낌보다 중요한 것은 처방과 기록입니다. 맛있는 국물보다 중요한 것은 혈압을 지키는 절제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전부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딱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기 또는 물 먼저 마시기. 그렇게 일주일을 해보십시오. 몸이 조금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를 더 붙이면 됩니다. 건강은 큰 결심으로 하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으로 조용히 쌓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내일 아침은 조금 천천히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심장과 뇌혈관은 그 작은 차이를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서울 건강닥터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저는 서울대병원 이승훈 교수였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더 안전하고 더 따뜻하고 더 오래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